안녕하세요. 지난 6년간 약 1만여 건의 재해 상담을 진행해온 상담사 멘탈리안입니다. 현재 제 인스타그램 DM으로는 하루에 평균 20분 정도가 문의를 하고 계십니다. 섣불리 저에게 상담을 신청하기보다 유튜브에 있는 영상과 블로그에 있는 칼럼을 천천히 읽어보면서 자신의 것으로 만든 뒤에 스스로 전략을 세워 재해하는 방법을 추천합니다. 블로그는 제가 하단에 달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6년간 정말 많은 분들이 여쭈어 보셨던 거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바로 상대방과 다시 만나기 위해 쓰는 재회 편지의 위험성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하는데요. 지금 막 편지를 쓰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의 기운을 빼서 정말 죄송하지만 재회 편지를 쓰면 상황이 정말 크게 악화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 아주 잠깐 시간 투자를 해서 재회 확률을 지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으면 패닉에 빠집니다. 보통 상대방이 이별을 이야기할 때 나의 탓으로 모든 문제를 전가시켜버리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여기에 충격을 받아서 모든 것이 나의 잘못이라는 생각에 빠지게 되고 결과적으로 진심을 보이는 장문의 편지를 써서 상대방을 붙잡자, 그러니까 이런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장문의 재해 편지는 오히려 상황을 매우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도움이 되는 경우가 딱 하나 있어요. 상대방이 일시적인 자존심 발동을 한 상황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이제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하는 상태, 그래서 헤어지자고 했을 때 여러분이 자신을 잡는지 알아보고 싶어가지고 이별을 통보한 상황이라면 이 전략이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케이스에서는 장문의 재해 편지를 썼을 때 상황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첫 번째, 일단 이별까지 왔다라는 건 단순한 자존심 발동 문제는 뛰어넘었을 확률이 큽니다. 상대방이 헤어지면서 화를 내거나 사랑받지 못하는 기분이었다거나 하는 식으로 여러분에게 책임을 전가한다고 해서 단순히 자존심이 상했구나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하고 재해 편지를 썼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왜 그런 걸까요? 단순한 자존심 발동이었다면 두 분은 싸움에 그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화해가 됐을 거예요. 그러나 상대가 이별을 통보했고 여러분이 붙잡는데도 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자존심 발동을 뛰어넘어서 신뢰감의 문제로 진화한 상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약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해서 연애하면서 한두 번 싸움이 일어난 상태에서는 상대방을 달래줌으로써 가볍게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별까지 왔다라는 건 이 싸움이 연애 내내 너무나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상대방 입장에서는 지금 풀고 넘어가더라도 미래에 불행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상대방이 이제 화를 내기 때문에 이 화를 풀어줘야 한다는 일차원적인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편지를 쓰고 진심을 전달하고 매달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미 숱하게 싸우고 화해하는 과정을 거쳤으나 결과적으로 여러분이 변하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매달리거나 진심을 보여도 어차피 다시 만나면 우린 또 싸운다, 이 생각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재해 편지의 위험성 두 번째, 재해 편지는 그 내용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입장에서 별로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되게 큽니다. 일단 여러분이 자체적으로 쓰는 내용은 거의 대부분 매우 장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별한 상황, 특히 매달린 후에 이런 장문의 글은 상대방 입장에서 잘 읽히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매달리면서 여러 번 했던 말일 것이고 상대방 입장에서는 별다른 새로운 내용도 없기 때문에 집중해서 읽지 않습니다. 그냥 또 예전에 했던 말 장문으로 썼구나 하고 치워버릴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제가 재회 지침 문자를 짤 때 되도록 짧게 쓰는 것입니다. 종종 상담을 하면은 많은 분들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더 넣어서 보내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지침 문자 자체가 너무 길어지면서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 해도 상대방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잘 읽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해 편지의 위험성 세 번째, 제 영상을 많이 봐오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재해 편지는 재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도권을 날려버린다는데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든 게 여러분의 탓이라고 원망하고 공격한다고 해서 사과를 하고 매달리는 게 답이 아닙니다. 냉정을 되찾을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나의 잘못이 100% 확실한 상황이라고 해도 섣불리 사과하는 거는 재회의 관점에서는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나의 성격이 너무 괴팍해서 상대방이 이별 통보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별의 원인이 전적으로 나에게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고 해도 그 잘못을 인정하는 거는 매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안 그래도 여러분에게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비는 어떤 연락을 하면 그래 얘가 사과하는 거 보니까 내 잘못이 아니었네. 얘한테 문제가 있는 게 분명했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별의 원인을 모두 여러분 쪽으로 합리화해버리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분에 대한 생각 투자가 사라지고 마음 편히 여러분을 잊을 수 있게 되어버려요.
또한 편지를 전달하려면 상대방에게 찾아가거나 아니면 집 앞에 놓고 온다거나 하는 수고를 감수해야 되는데, 이는 곧 나한테 이렇게 직접 찾아올 만큼 마음이 급하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어 상대방이 여러분을 얕잡아 보게 됩니다. 내용이 어떻든 간에 나를 매우 그리워해서 이렇게 찾아왔구나 생각하면서 긴장감이 풀리고 마음 편하게 여러분을 잊게 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에게 지금 재회를 위해서 편지를 쓸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또는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장문의 문자를 보낼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만 다시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정말 공들여서 쓴 문자일지는 모르겠으나 문제는 상대방이 그것을 어떻게 느낄까입니다. 내가 보기에 감동적인 문자라고 해서 상대방도 감동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헛노력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쓴 문자와 편지가 오히려 상대방의 마음을 편하게 해줘서 재회 확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멘탈리안이었습니다.